정보보안기사 실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뭐 이거죠. 여기 뭐 서점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무료 동영상 제공 이거 있잖아요. 저희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출판사가 써놨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엔 뭐 본론적으로 책의 내용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얘기만 드리면 본 책은 사실은 현존하는 정보보안기사 실기책 중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존하는 책 중에 제일 좋고,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 뭐 제일 좋든 안 좋든 제일 좋으면 잘 팔려야 되겠죠. 근데 뭐 솔직히 뭐 얼마나 팔리고는 저는 솔직히 별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정보보안 기사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정보보안 기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안기사가 그렇게 뭐 실기가 좀 까다롭다 하긴 하는데 그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범위를 몰라서 그래요. 범위를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보안기사 시험 범위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데요. 객관식은 지문 4개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체크할 거는 4개 중에 하나인 4분의 1 영역으로 범위가 좁아지지만 주관식은 가로라는 거죠. 가로라는 거. 그러면 가로를 뭔가 채워 넣으려면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의 환상입니다. 이거는 기술사 시험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 절대 아니고요. 현직 기술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틀리겠어요? 이거 절대 기술사 시험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연습은 최악의 공부인 거고요. 그럼 이 범위를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보안하면, 개발보안은 7개의 영역과 4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얘는 범위가 좀 명확하죠. 7개의 영역과 47개의 세부 내역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근데 개발보안이 아니라 SSL이라고 보자고요. SSL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실기까지 왔는데. 근데 SSL이라고 하면 SSL이 도대체 뭐야? 그죠? SSL에 구성되는 구성 요소는 뭐고, 각각의 역할은 뭐고, SSL 설치는 어떻게 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최근에 SSL에 관련된 뭔가 이슈가 있었나? 그죠? 그 뭐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됐나? 최근에 핀테크가 됐건, 인터넷 은행이 됐건, 어떤 카드사와 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려면, 걔는 어떻게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SSL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이 주제에 대해서 범위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빈 가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가장 잘 맞는 게 뭘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냥 SSL은 뭐야? 그냥 이렇게 알고 가로를 딱 줘버리면 도대체 그 많은 용어들 혹은 그 많은 지식들 중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픽별로 범위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공부 방법으로 와서 실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필기는 됐어. 뭐 몇 점을 받건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뭐냐면 뭐 학원을 다닌다, 뭘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면 시험 막판에 사람들이 문제 읽고 답 보죠. 문제답.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안기사 필기를 붙었다면 그 사람은 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진도 나갈 게 없습니다. 얘기할 게 없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문제, 해설, 답 이거거든요. 키포인트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가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뭐 있냐. 왜? 출제된 문제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갖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그 부분의 영역이 중요하다. 즉, 이쪽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말고 요 근처에 뭐 하나 있는데 요거 낼 거야. 이것까지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파악을 하려면 이 문제 답으로는 절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만 얘기가 되는 거고, 보안기사 필기나 보안기사 실기는 문제은행이 아닙니다. 문제은행처럼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예, 믿고 싶은 거와 실제는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영역을 충분히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실기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실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필기를 벼락치겠다, 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예, 얘는 누누이 얘기하자면 필기와 실기가 영역이 똑같습니다. 시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필기책만 사서 공부를 했는데 됐다.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이것도 말이 돼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실기책만 봤는데 됐다. 그런 경우는 잘 안 일어나요. 저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그죠? 이미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사실 보안기사 실기 동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저는 뭘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필기 때 다 얘기했으면 됐지. SSL의 인증 절차 나왔고, SSL의 구성 요소, 얼러트 프로토콜, 레코드 프로토콜, 그죠? 체인지 사이퍼 프로토콜, 그죠? 핸드세이킹, 그죠? 다 얘기했으면 됐지. 실기 때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지? 이런 게 사실은 문제예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4년 넘게 공무원들 보안기사 거의 전담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기는 항상 물음표예요. 왜? 여러분들이 전자서명의 인증 절차의 개인키, 공개키의 사용 용도, 비밀키의 사용 용도를 모른다면 그거는 필기, 실기의 문제가 아니라 필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설명한다? 예, 제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붙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로 그래서 안 되고요. 다시 리뷰해서 보시고요. 약간 뭐 광고성으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뭐 사실은 뭐 책이야 잘 팔리면 좋은데 좀 잘 팔리는 것도 저는 사실은 좀 부담됩니다. 왜냐면 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술사라는 걸 공부한다면 기술사 공부의 근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안기사를 따건 안 따건 바로 보시고요. 필기와 함께 사실은 실기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똑같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안기사 공부할 때 오히려 실기를 공부하고 필기 시험을 본다? 이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붙은 다음에도 계속 보세요. 예, 어차피 이걸 본다라는 건 이쪽 일을 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쪽 일을 하고 싶거나 혹은 관심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 안 그러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지식은 면접 때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때도. 그죠? 자,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침입이 일어났는데, 그죠? 침입이 일어났는데 어떤 침입의 증적, 그죠? 그걸 내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뭐 포렌식이라고 보죠. 그러면 어떤 거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거기에 wtemp, 그 다음에 utemp, 뭐 logging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wtemp다, utemp다, 뭐가 됐든 사용자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파일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거의 이름과 그거의 리스트가 몇 개 알고 모르고가 사실은 큰 실력의 구분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뭐예요? 로그의 목표는 성능과 책임 추적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로그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는 각 영역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가 쓰는 로그, 방화벽에 쓰는 접근 로그, 그죠? 라우터 장비가 쓰는 버퍼드 로그와 시스 로그, 그 다음에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 정보인 유저 로그, WTMP, UTMP, 그 다음에 마지막 접속 REST 로그, 그 다음에 스위치 유저, SW 로그 등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측면의 로그는 FTP가 접근하는 X4 로그, 그죠? 텔넷, 그 다음에 SSH, 그 다음에 HTTPD, 그죠? 억세스죠? 웹 서버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면접에 어떤 면접을 보든 간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고, 대학원 면접을 보건 아니면 어떤 입사를 위해서 면접을 보건 이 공부의 가치가 몇 배 되는 거고, 찍만 딱 따면 그냥 찍만 딱 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충실히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limhojin123 네이버.com에다가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고요. 어차피 좋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취득까지 한 번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강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